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섬진강, 제방, 붕괴 등 곳곳의 비 피해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올 장마는 시작하자마자 요란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왜 장마만 되면 피해가 계속되는 건지 수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장마는 뒤늦게 온 만큼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장마와 태풍 피해 막을 수 없는지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익산 지역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는데 그 현장을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익산 중앙시장. 맨홀 아래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하고 시장 골목을 통해 빗물이 흘러들더니 10여 분 만에 내부가 온통 물바다로 변합니다.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에 커다란 진열대와 집기들이 떠내려가고 우왕좌왕하던 상인들은 집기들을 붙잡아 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장 곳곳에는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성인 무릎 위까지 물이 찼던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밝은 뒤 참담한 모습을 드러낸 시장. 수압을 못 이긴 상가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지하마다 물이 들어차 배수 펌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식당은 장판이 모두 들뜨고 집기가 침수돼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면서 이제 손님들은 막 그냥 그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막 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허리까지 차더라고요. 진열해 놓은 신발과 옷이 모두 물에 젖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된 상인들은 치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물에 젖은 거는 100% 다 못 팔고 버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습기가 차서 위에 있는 것들도 지금 빨리 치워야 습기 안 차게 청소를 다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침수된 상가만 모두 200여 곳.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맨홀이 막혀 지대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역류했다는 것이 상인들의 증언인데 정비만 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오느냐? 아무도 안 나온다. 천천히 기다리래. 그 순차적으로 간다고. 누가 아무도 오는 사람들 없더라고. 근데 10시 40분 정도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작대기로 찍으면서 여기를 찾아서 이걸 뚫으니까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시에 많은 물이 내려오며 부유물이 맨홀 뚜껑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 일단 공무원 등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주력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완주 등에서는 도로 침수로 일부 구간이 잠시 통제됐고 부안 등에선 벼와 콩 등 농작물 침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장마 사흘 만에 벌어진 큰 피해. 이어지는 비 소식에 상인들은 날씨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지난해 여름 수해가 워낙 컸는데 올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먼저 김병춘 전주 기상지청장님 오셨는데 올해 장마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데 사나운 장마가 될까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3일 날 제주도 남부 중부지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이후에 39년 만에 이제 가장 늦은 장마 기록이 되었는데요. 네. 장마는 이제 보통 제주도에서는 한 6월 19일에서 20일,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6월 23일, 중부지방은 6월 24일에서 25일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올 장마는 예년에 비해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장마인 만큼 그 세력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단시간에 이제 집중호우를 내리는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이제 돌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만은 정체 전선에 의한 그 장마 전선은 이번 주 말까지 이렇게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 12일부터는 이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이후에는 장마 전선 영향권에서 잠시 이제 벗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비도 자주 오고 갑작스런 우박이나 집중호우도 잇따랐거든요. 네. 이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그 전라북도 지방의 6월 한 달 동안의 이제 기상 특성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2, 3일에 걸쳐서 한 번꼴로 자주 이제 비가 내렸고요. 특히 이제 그 천둥, 번개, 또 우박까지 동반한 그런 이상 기상 현상이 지난 6월 22일하고 28일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6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이제 급작스런 그 우박이나 집중호우가 이제 발생한 이유는 우리나라 상공에 한 5km 상공에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이제 가열된 그 기온에 의해서 상하층 간의 이제 기온이 한 4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소나기랄지 그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열대나 아열대 지방의 스콜과 소나기가 같은 현상이 아니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스콜은 그 상하층 간의 어떤 그 찬 공기나 더운 공기의 그 차보다는 낮 동안에 그 가열된 그 열기에 의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비가 내린 반면에 우리 지역에서 내리는 소나기와 같은 그런 그 강수는 상층에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이제 지표면이 가열되어서 상하층 간 불안정이 이제 유발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 소나기가 내리고요. 스콜과 그 소나기의 또 다른 차이점은 소나기는 스콜보다도 더 강수 지속 시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도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자, 이번 장마가 시작부터 요란하죠. 예. 도에서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전대책, 대비책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 장마에 대비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여름철 풍수의 대책 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설정해서 24시간 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 비상 5단계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관 기관과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풍수의 매뉴얼을 개정을 해서 비상 2단계부터는 유관기관, 17개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섬진강댐이나 용담댐 제한 수위를 낮춰가지고 홍수 조절 용량을 확대를 했고 또 저희가 도상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6월 18일에는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도, 시군 16개 유관 기관이 참석해서 저수지 분기를 가정한 도상훈련을 실시해서 유관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작년보다 93개소를 증가시켜서 331개소를 관리해가지고 저희 현장 공무원 현장 책임관과 또 주민 현장 관리관을 지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재난 예찰을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자율 방재단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인원도 1,179명에서 4,389명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재예방시설인 배수 펌프장 118개소, 우수 저류 시설 20개소 가동 상태를 저희가 전수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예. 네. 그 결론적으로 보면 그릇은 비워놓고 인력을 좀 늘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난해죠. 전라북도에는 6개 시군이 수해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예. 선포가 됐잖아요. 예. 어떻게 복구 작업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작년 피해액이 굉장히 컸고요. 작년에 역대 최고 피해,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341억 원이고, 네. 그 중에 2,054건이 이제 공공시설 피해인데 지금 1,754건이 준공돼서 복구율이 6월 말 기준입니다. 25일 6월 말 기준 복구율이 85%이고 이건 전국 평균 75%보다 10%가량 높은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공사 중인
288건 부분은 우기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교량, 교각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하도록 하고 하천 내 퇴적물 공사 자재 등은 제거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자,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어요. 예. 박 교수님, 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른 장마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만에 많은 비가 내리니까 더 피해가 컸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기상이변이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요즘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이변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면 대응도 달라져야 될 텐데 어떻게 대응은 적절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현 정부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초기 준비 단계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지방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중緯도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 이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緯도에서 기후 변화의 특성을 보게 되면 강우가 많이 오는 지역은 더욱더 강우가 많이 오고 또 강우량이 적은 지역은 더욱더 강우량이 적게 돼서 기후 변화로 강우량의 이렇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치수 관리를 해야겠고, 그다음에 물이 더욱더 부족하게 되면 가뭄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가뭄은 또 물 공급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시수 관리와 이수 관리가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실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안 맞게 되게 되면 큰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발생했던 섬진강 수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와 같은 통합적인 물 관리 시스템 운영이 잘 못 됐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물 관리를 우리가 나누어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치수 관리는 홍수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이수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의 생태계라든가 환경을 조성하는 생태 관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들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종합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쾌도난마처럼 한 번에 일거에 네, 그렇죠.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다. 네. 자, 김병춘 지처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최근 10년 동안 마른 장마가 이어지다가 지난해죠. 예년의 2배 이상 비가 내렸어요. 네. 이런 현상은 왜 그런가요? 작년 그 장마철 기간에 한 583.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5.5mm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마른 장마라는 그 표현은 기상학적 용어로는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통상 그 어떤 장마 기간, 그 다음에 강수일수, 강수량 등 세 가지 변수로 봤을 때 이게 평년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마른 장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한 2018년이 이제 이 기준에 의하면 그 마른 장마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지방의 이제 기상 특성을 한번 저희들이 작년 경우를 견주어서 한번 봤더니 강수량하고 강수 일수가 73년 관측 이래 작년이 이제 최고 급값을 나타냈고요. 연간 총 강수량을 보니까 작년에 한 1,732mm를 기록을 해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최장 시간 그 54일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54일 장마 기간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태풍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그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 기상 현상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그 예보 시스템이라 할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수행 중인 그 방제 시스템으로는 이와 같은 이상 기상에 어떤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이 그 스마트형 방제 시스템을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어떤 방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현 실장님. 예, 앞서 이제 지적이 나오긴 했는데 예, 여름철 기후가 이상해졌다면 대책 또한 그전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새로운 기준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나요? 기후변화 최고 전문 기구인 IPCC에서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유지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여기에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우리나라 총 배출의 약 1.65% 차지하고 굉장히 적지만 2021년도 전라북도 도정 방향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 문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역점시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 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전북구현, 탄소 중립체계 구축과 3대 유해 환경 개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체 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등 7.46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또 생산 과정에서 CO2 배출이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설비 구축,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용역에 맞춰가지고 우리 특성에 맞는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부문별로 이게 세부 시행을 방침입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큰 틀의 대응이고, 예. 예를 들면 문제가 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하수도의 기준을 30년 만에 기준 내서 100년 후 늘려서 하수 용량을 키우든지, 예. 아니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저류 시설을 늘리든지, 그런 하드웨어적 대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섬진강 댐 수위, 홍수위 제한 수위를 196.5m에서 194m, 2.5m를 낮춰가지고 홍수 조절 용량을 3,000톤에서 9,000톤으로 늘리고요. 용담댐 같은 경우에도 제한 수위를 2m 낮췄습니다. 낮추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운영 수위 같은 경우에도 운영 수위는 4.8m를 이제 더 낮췄습니다. 이 장마 기간 동안의 운영 수위는. 그래서 홍수 조절 용량을 더 많이 확장을 했고, 또 지금 앞으로 이 100년 빈도가 아니고 500년 빈도로 이게 댐이나 하천을 관리하겠다고. 500년 기준으로요? 네, 500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기준과 대비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섬진강 제방 붕괴 사고로 볼 수 있겠어요. 중간 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예. 잠시 관련 영상 보시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곳곳이 침수되고 무너지고 떠내려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 안 차. 생전 물 안 차는데 그러게 여태가 집 주고 살았지.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건 갑작스런 댐 방류. 장마에 앞서 물그릇을 비우는 등 관계기관의 사전 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물을 최대한 가둬놓고 한꺼번에 방류를 했다, 수자원공사가. 그 주민들 상대로
그 댐이 살수대첩한 거냐. 정부와 피해 지역 자치단체, 주민 등이 모여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가 구성된 게 지난해 말. 올 초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겼는데 발표된 중간 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호하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댐 방류량 등을 토대로 모의 실험한 결과 결론은 수해 원인이 복합적이었다는 것. 일단 원인으로 지목된 섬진강 댐 수위도 수자원 공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댐 수위가 다른 해보다 6m가량 높아 이상기후에 잘 대비하지 못했지만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60년대 낡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전 방류 역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언제, 얼만큼 방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방이 유실되고 물이 넘치는 피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댐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운영해도 막을 수 없었다고 분석됐습니다. 미리 제도를 고치고 하천도 관리 부실이 드러나 정비가 필요했다는 건데 그 책임이 정부와 자치단체, 수자원 공사 등 모두에게 있다고 밝혀 그야말로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재에 포함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연재해에 포함된다라는 그거라도 좀 명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 해부됐을 때 조정하기가 좀 쉽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사 협의회는 이달 안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해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김영호 실장님. 예. 섬진강댐 붕괴 관련 중간 조사 발표에 대해서 좀 더 전라도 차원에서 부연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일시적으로 1,800톤 정도 방류를 해버려가지고 저렇게 피해가 났다,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입장이었고 수자원공사는 브리핑을 할 때 작년에 총리님 또 여야 당 책임자분들 오셨을 때 보고를 할 때 옆에서 보면은 매뉴얼대로 했다. 매뉴얼대로 했고 이제 이것은 천재 지변이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작년 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용역이 실시가 됐고 이 용역 중간 발표가 7월 2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피해 원인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하천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기상 이변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매뉴얼 개정 노력을 안 했다고 이게 그 매뉴얼이 60년대에 지정이 된 거예요? 처음에 댐이 만들어질 때 그 매뉴얼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까 자료를 보셨겠지만 실제 평년에는 20년 말고 그 전까 19년까지는 179.2m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m 높은 185.3m로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걸 더 많이 운영을 했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고 또 하천 관리에 있어서 어떤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담당 국장, 과장이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 국가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국비에 대해서 이제 국비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뜻을 어제 밝힌 걸로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댐 하류 지역 남원, 순창, 임실 또 진안, 무주 이 지역의 수해 피해가 얼마나 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체가 약 한 829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남원이 625억 정도 가장 많이 피해가 컸고 그다음에 임실이 약 100억 이상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 피해 조사 용역한 부분을 환경부가 금년 4월 달에 환경분쟁조정법 개정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다룰 텐데 어느 정도까지 이걸 인정해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기상 이변 측면이나 뭐 또 하천 관리 측면 이런 부분도 제기를 또 환경부에서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받은 부분이 최대한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영규 교수님. 예. 박 교수께서도 중간조사 조사 발표 저희 협의회 지켜보셨죠? 2월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네. 이번에 발표된 수해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에 알려진 거하고 달라서 네.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이 섬진강 댐에 말하자면 수위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섬진강 댐의 수위는 홍수기 제한 수위라는 것이 있는데 홍수기 제한 수위는 말 그대로 홍수기라고 하는 것은 6월 20일에서 9월 20일 사이인데 6월 20일에서 90일 사이에 이 홍수기 수위를 넘겨서는 절대 안 되는 수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섬진강 때문에 홍수기 제한 수위는 196.5m였는데 이 196.5m로 물을 채우게 되면 상류, 그러니까 섬진강 댐 상류 운암 부분에 지금까지 침수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까지 채우지를 못하고 5m 아래인 191.5m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섬진강 댐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물이 차서 이 정상인 192.7로만 물이 넘어오니까 미리 물을 빼기 위해서 186.7에 두 개의 큰 보조 여수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비상시에 이를 방류하기로 하고 2008년에 공사를 해가지고 2018년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 여수를 완성함으로 하면서 다시 홍수기 제한 수위를 196.5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냐. 보조 요수를 통해서 홍수 조절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 방류, 예비 방류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그 2020년 8월에 일어났던 말하자면 홍수 수문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에 녹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방류량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네.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입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큰 강우가 왔고 그 마지막 세 번째 큰 강우가 왔는데 이미 이 두 번째 강우에 의해서 이 점선이 지금 196.5인데 홍수기 제한수위인데 홍수기 제한수위 가까이 193m까지 이미 물이 많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 뭐냐? 우리가 댐을 관리하게 되면 댐에 이렇게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조절은 어떻게 하라? 본댐의 홍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보조 요수를 활용해서 댐의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정은 댐보 연계 운영 규정에 보면 홍수 통제소 소장은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호의 저수량 등 수계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시설별로 최저 운영 수위까지 저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홍수조례 이용하라 하는 것이 이게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홍수기 제한 수위하고 계획 홍수위 사이가 홍수 조절 용량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홍수 조절 양이 그만큼 된다는 걸 지정해야 하는데 홍수 모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194m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비워가지고 시설별 운영 시위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것이 말하자면 문제점입니다. 관리의 문제다. 예, 관리의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 4월 20일 날 오송 컨벤션에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하자면 저 댐의 모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였냐? 185m에서 댐을 운영했는데 아까 보조 여수로가 186.7이니까 그때는 185m라고 하는 것은 사전 방류를 했다는 소리죠. 사전 방류가 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댐으로부터 58.2km 지점에 가서 그 제방고가 있고 개홍수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사전 방류를 했으면 원류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입증이 됐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중간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섬진강의 홍수 피해는 댐 운영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댐 하천 홍수 연계가 부재하고 하천 관리가 부족해서 댐 방어 기준 후 한계 무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서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중앙정부,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중앙정부라고 하면서 환경부는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제시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제일 하급 기관인 왜 지자체를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복합적인 원인이 아니고 댐의 운영 체계에서 사전 방류를 미실시해서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하여 홍수기에 많은 저수 용량을 확보하는 이수 관리가 편중돼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섬진강의 가장 홍수 피해의 주된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은 어디냐? 국가물관리위원회하고 환경부죠. 그런데 이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인 그다음에 저 수자원공사나 홍수통제소나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 국가물관리 일원화라가 하는 것을 18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 국가물관리 일원화 과정이 잘못됐는데 그런 댐의 관리 정책이 잘못된 것을 왜 그렇게 하급 기관에 전달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조사를 하니까 이런 조사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언론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되지 않고 발표를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간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섬진강 때문에 2011년부터 20년까지 홍수기에 말하자면 수위를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이 수위가 2018년도부터 달라졌어요. 댐의 수위가 이렇게 높게 운영됐다고 하는 소리는 뭔가 정책적으로 관리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 이게 지금 공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저한테 통합물관리 일원화가 끝나는 그 현안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내놓은 공문인데 그 공문에서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 그 공문 첫자에 국민과 함께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성과 해가지고 물로 인한 재해 예방 18년에 8월에서 9월까지 태풍 솔릭 등 3개 태풍이 연속적으로 올라왔지만은 그놈을 잘 방어해서 물관리를 잘했다는 소리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댐 저수량을 확보하라. 정확한 기상, 댐의 저수기의 예측량을 기반으로 홍수기 말에 100억 톤을 확보했다. 그래서 50년 동안에 2번째를 기록했다. 그럼 왜 그렇게 홍수기 말에 댐을 저수량을 확보해라고 했냐? 내년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 개선 용수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조사가 잘못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뭐냐. 가장 큰 결론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30여 명이 넘은 위원들이 있는데 물 전문가는 수자원을 전공하는 전문가는 4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을 보게 되면 친정부적인 인사하고 시민단체, 환경운동가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편중된 물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으로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자꾸 지자체니 뭐 수자원공사니 홍수통제소니 그런 데다가 이렇게 떠넘깁니까? 저는 수자원공사니 이런 홍수통제소에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하수인이죠. 하수인. 근데 3급 기관이 하급 기관한테 관리 부실을 갖다가 그렇게 떠넘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자,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무리한 물 확보가 빚은 인재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자, 김병준 지청장님. 네. 그 최근 나타나는 기후 변화 현상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아요. 네. 지청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제 그 기후 변화 등에 의한 이상 기상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극단적인 경우라서 기상청에서 기상 예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방재 기관에서도 그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그 기상재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6월 6일 날 덕유산 자락에서 발생한 우박에 의해서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고요. 그다음에 작년 또 8월 긴 장마 기간을 통해서 그 용담댐과 섬진강댐 하류 지역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기후 변화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 피해 등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나름대로 기상청에서도 어떤 그 국지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한다 할지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저희 이제 일선 현업에 이제 빨리 적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이제 일련의 이제 저희 자구책들이 이제 그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작년 경우를 이제 그 어떤 모델을 삼아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간 그 합동 근무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지금 이미 그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물관리 기관 간 그 실무자들끼리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홍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상호 공유를 통해서 홍수 피해를 어떤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여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일 실장님, 예. 토론이 거의 끝날 시간이 되는데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우리 지역은 댐이나 하천 제방 같은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제방 같은 시설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개선시키려면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잘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16년도부터 지방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 지금 저희가 약 한 1,2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8개 지구에 대해서 1,218억 원 투자하고 있는데 2016년 17, 18, 19, 20에 그 정도 수준 1,200억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유지 보수 예산이 그동안에 좀 적었습니다. 16년도 9억 8,800, 17년도 12억 800, 18년도 12억 800, 19년도 32억 800만 원, 20년도 60억, 금년에 120억 원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 예산, 이런 이제 유지보수 예산이 굉장히 이런 홍수기나 이런 때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막혀 있는 부분들을 이게 정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네, 앞으로 이런 유지보수 예산을 좀 확대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소규모 이런 재난관리 기금에서는 소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금에서 이렇게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김병춘 시청장님. 네, 기상 정보 이용은 아무리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 여름 기상 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 모두 기상 정보 이용을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차례 이상 기상 정보를 최신 기상 정보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 재해 제로화의 원년이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주 기상지청 모든 직원들은 도민 여러분과 최신의 기상 정보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기 교수님. 예. 섬진강 수해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홍수기의 예비 방류를 실시하지 못해서 수위 상승에 의해서 제방 붕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 조절을 운영하는 연구자와 전문가를 배제시키고 물 관리를 자기들이 추구하고 싶은 목적대로 실행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에 의한 잘못된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류 역사에서 홍수의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치수와 이수관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가와 환경가들은 자기 마음대로 물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면 자연의 섭리는 인재라는 재앙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재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과 전북 전남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의 뒷모습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원 실장님. 예, 작년에 수해 피해로 재산상 손해를 받은 부분, 특히 댐 하류 지역 이 부분 앞으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정 역량을 결집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항상 도민들께서는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호우 경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유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촌에서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위해서 폭우 중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나가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또 산사태 위험 지구나 급경사지, 저수지 댐 이런 하천 급류 지역 등 이런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수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이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